자, 42페이지. 자, 화재 예방과 경계가 됩니다. 화재 예방과 경계가 제 3장이에요. 저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차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쯤 무엇을 공부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막 만지는데, 이렇게 만지는데,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는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개별적인 것을 공부하시면, 나중에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그죠? 그 부분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학습은, 기사시험에서 컷 통과하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죠? 그런 시험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학습 방법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1.1배수, 1.2배수 안에 들어가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하시려면 제가 어제도 제 자랑 조금 했잖아요. 제가 30살, 31살 때 기술사를 몇 개월 공부하고 탔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큼 제가 잘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어요. 또 스타일이 또 여러분들과 저가 잘 맞으면 나중에 시너지를 확 발휘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좋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에 많이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차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큰 틀에 있는 목차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이게 끝나고 앞으로 가는 전진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앞에 뭘 공부했죠 지금? 그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복습을 할 때도. 첫 번째 일장은 뭐예요? 일장은 총칙이에요. 2장은 소방 장비 및 소방 용수 시설이었어요. 3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방과 경계인 거예요. 예방과 경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이 법은 뭐예요? 화재를 예방, 경계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어떠한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구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예요? 예방과 경계에 대한 내용을 바로 3장에서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뭐 한다고 그랬더니 진압. 진압이 뭐예요? 사회 가면 소방 활동이 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의 업무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화재 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화재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통해서? 구조와 구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에는 구조와 구급이 예전에는 있었으나 그래서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렇게 빠져나간 것이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부분들도 빠져나간 겁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 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체계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요. 단순히 암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인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여러분들이 딱 맞춰서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가서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충분히 쉽게 암기가 아닌 개념 정리로 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먼 길을 떠나는데 모든 것을 다 암기, 싸그리 암기해가지고 가겠다. 등장인물은 몇 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시도의사예요. 하지만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틀려요. 그걸 단순히 여러분들 어떻게? 싸그리 암기하겠다고 생각하죠. 핵심 정리되어 있는 부분만을 놓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방청장 5년이라고 하는 소방 업무의 종합계획도 85점을 맞으신 분도 틀린다라는 거죠. 개념을 좀만 마음을 느긋하게, 그죠? 우리 앞으로 상당히 많이 시간이 남았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런 틀들을 생각해 가시면 편합니다. 전진만이 답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했던 부분도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예방과 경계가 되는데 그 목차를 보면 크게는 법 조문은 4개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출제가 되는 것은 3개예요. 근데 하나의 법 조문이 너무 중요한 별표가 상당히 많은 양의 별표가 2개가 놓여져 있어서 여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화재의 예방 조치 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계. 그게 뭐예요? 화재 경계 지구에 지정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화재 경계 지구의 내용이 한 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요? 그렇죠. 소방용시설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1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재, 경계, 지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래서 그때 뭐가 나왔어요? 화재, 경계, 지구가 나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 간단한 건 빼고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특수 가연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수업 스타일을 조금 아실 수 있겠죠. 소방학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3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3장에 관련된 전체에 있는 큰 틀을 웬만한 것들을 가볍게 터치합니다. 가볍게 터치하고 중요한 기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적인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저게 끝났을 때 여기 끝났을 때 여기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다 뭐가 돼요? 유기적으로 사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두 뭐예요? 화재 예방과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불을 사용하는 설비가 어떤 것들이냐면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그죠? 뭐 용접기구, 용단기구, 그죠? 수소가스를 넣은 기구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방과 관련된 내용. 특수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불연성과 난연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타는 거예요. 잘 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뭐예요? 예방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3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시행령 별표 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별표 1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별표 2가 됩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여기서는 위임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종류나 이런 것들, 취급상에 관련된 부분을 시행규칙에다 해놨을까요? 시행령에다 해놨을까요? 당연히 시행령, 즉 뭐예요?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둔 거겠죠. 처음으로 시행령의 별표 1이 나오는데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법 1, 2, 3, 4에 보면 시행령이 4개가 있겠죠? 그죠? 각각. 그럼 각각 시행령의 별표 1이 몇 개 있겠어요? 4개 있습니다. 그죠? 통상 보면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 4가지 중에 항상 몇 개는 나온다? 문제 3문제가 나온다. 3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번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시행령의 별표 1은 어떻다? 상징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시행규칙의 별표들보다는 어떻다? 뭐가 우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시행령이 됩니다. 시행령. 아마 3분법을 빼고 나머지 3개는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화재 예방과 조치 등에는 이것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화재 예방과 조치에 관련된 것은 실무자가 하게 됩니다. 실무자가. 어떤 거? 실무자라고 하니까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됩니다. 그럼 화재 예방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불, 두 번째 타, 세 번째 함부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불, 타, 함이라고 제가 합니다. 뭐 불장난, 모닥불 이런 것도요. 타고 나면 불, 재의 처리 이런 것들,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이런 것들을 어때요? 그대로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이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났는데 난 거야. 화재가. 근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에 대해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겠죠. 근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여행을 가버린 거야. 연락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우리는 그것을 옮기거나 치우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옮기거나 치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옮기거나 치운 물건은 우리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주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그 주인은 딱 왔어. 내 물건이 없어졌어. 그럼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관만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서 게시판에 어떻게 해요?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공고하라는 얘기예요. 게시판에 며칠 동안 14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숫자가 하나씩 나오는데 14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법의 숫자가 나오면 법률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가장 숫자가 많은 곳은 여기에요. 엄청 많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하지만 거의 퍼펙트하게 저는 알고 있겠죠. 근데 많이 아는 거, 이거 다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시행령에서 우리 보면 날짜 나왔었죠.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서는 10월 31일까지 소방 업무에 관한 것을 소방청장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날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날짜들. 물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날짜, 숫자예요. 이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면 그 법에다 위임을 안 하고 법에다 명기를 했겠습니까? 생각해보죠. 국회에서 어떻다? 14일 동안 공고하라고 법에서 제정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위임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며칠을 공고하래요? 공고하라는. 그럼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팔아먹어? 엿 팔아먹어? 팔아서 엿 사먹어? 그거 안 되겠죠.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종료일 다음 날부터 어떻다? 7일간은 보관하여야 한다.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어떻다? 폐기할 수 있고요. 이 끝난 다음 날서부터 어때요?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정확하게 하죠. 이 보관하는 날, 보관 종료일 다음 날은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패의 우려가 있다면 폐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보다 화재의 예방 조치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들어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